그녀는 조그마한 여자이다. 선천적으로 아주 가냘프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꼭 졸라매고 있다. 그녀는 늘 같은 옷을 입고 있다. 노르스름한 잿빛에 말하자면 나무와 같은 색을 띤 천의 옷으로 같은 색깔의 술이라든가 단추와 같은 장식이 조금 붙어 있다. 언제나 맨머리 바람으로 그저 그런 색의 금발머리는 매끄럽거나 흐트러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몹시 나풀나풀하다. 허리를 졸라매고 있어도 동작은 재빨라서 그 재빠름은 물론 과장되어 보인다. 두 손을 허리에 대고 윗몸을 깜짝 놀랄 정도로 날쌔게 모로 돌리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 여자만큼 각 손가락이 날카롭고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손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녀의 개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뭔가 해부학적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는 보통의 손이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여인은 나를 몹시 못마땅해한다. 늘 뭔가 비난의 구실을 내게서 찾아낸다. 그 여자에게 부당한 짓을 하는 것은 언제나 나이며 한 발짝 걸음을 옮길 때마다 노엽게 만들고 만다. 생활이라는 것을 극히 작은 부분으로 가르고 각각의 단편을 따로따로 판단할 수 있다면 내 생활의 어느 단편이든지 아마도 그 여자에게 있어서는 짜증의 불씨가 될 것이다. 도대체 어째서 그 여자를 그토록 노엽게 만드는지 나는 종종 생각해보곤 한다. 나의 모든 것이 그 여자의 신미감, 정의감, 습관, 전통, 기대 같은 것에 어그러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 사이에는 그렇게 서로 반발하는 성질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왜 그 여자는 저토록 괴로워하는 것일까? 나 때문에 괴로워해야 할 일이 우리들 사이에는 전혀 없다. 그 여자는 나를 생판 나무로 간주하려는 결심만 하면 된다. 나는 실제로 그러하며 그러한 결심을 환영하면 할지 반대하진 않는다. 그 여자는 나의 존재를 잊어버릴 결심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나라는 것을 의식하라고 그 여자에게 강요한 적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모든 고뇌는 분명히 끝장을 고할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 나는 나 자신의 일, 그리고 그 여자의 태도는 말할 나위도 없이 나에게 있어서 괴로운 일이라는 것은 전혀 고려에 넣지 않는다. 이 괴로움은 그 여자의 고뇌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으므로 고려에 넣지 않는 것이다. 하기야 그 경우에 그것이 애정이 깃든 고뇌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뻔히 알고 있다. 그 여자에게는 실제로 나를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은 전혀 없다. 게다가 또 그 여자가 비난하는 일은 모두 내가 향상되는 것에 방해가 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 내가 향상하는 것 따위는 그 여자에게 관심이 있을 턱이 없으며 다만 내 일, 즉 내가 그 여자에게 주는 고통, 앞으로도 나 때문에 그 여자가 위협에 처하게 될 고통에 대하여 복수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난 오래전에 이 끊을 수 없는 분노를 가장 잘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을 그 여자에게 가르치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 여자를 또다시 경솔시켜버리고 말았다. 혹시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나에게도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조그마한 여자는 나와는 아무리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또한 우리들의 관계가 오직 내가 그 여자에게 주는 분노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느끼는 분노뿐이라고 할지라도 그토록 화를 내면서 육체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나로서도 무관심하게 있을 수가 없다. 최근에는 한층 심해졌지만 그 여자가 또다시 창백한 얼굴을 하고 밤잠도 자지 못하며 두통에 시달리며 거의 일도 못했다는 기별이 전해졌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을 걱정시켰는데 그 원인을 이것저것 추측해 보았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오래되고 늘 새로운 분노인 것이다. 그런데 물론 나는 그녀를 집안 식구들처럼 걱정하진 않는다. 그 여자는 강인하다. 그 정도로 화를 낼 수 있는 자는 필시 분노의 결과도 이겨낼 수가 있다. 나는 그 여자가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의 의욕을 나에게 돌리게 하려고 괴로워하고 있는 채하고 있을 뿐이라는 의심까지 품고 있다. 나라는 존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음을 정직하게 털어놓기에 그 여자는 자부심이 너무 높다. 남에게 나의 일로 고통을 호소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비하시키는 짓이라고 느낄 것이다. 다만 혐오감으로, 끝도 없이 자신을 몰아세우는 혐오감으로 그 여자는 나와의 관계를 계속 맺고 있다. 이 불순한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까지 끄집어낸다는 것은 그 여자의 수치심이 견디지 못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 여자를 압박하고 있는 일을 전혀 잠자코 참는다는 것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그 여자는 아름다운 교활함으로 중간의 길을 취하려 한다. 입을 다문 채 비밀스러운 고뇌가 곁에 나타나는 징후만으로 문제를 세상 사람의 등 앞에 내놓으려 한다.
그 여자는 내가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면 사람들의 나에 대한 광범위한 분노가 뒤틀게 것이라는 걸 안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강력한 수단을 무기로 그녀 자신의 사적인 분노보다도 훨씬 거세고 신속하게 나를 완전히 때려 누일 때까지 재난하기를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자신은 물러나서 푹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그 여자의 기대라고 한다면 큰 오산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원하는 그런 역할을 절대 떠맡지 않을 것이다. 설사 나를 가장 강력한 확대경으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그토록 끝없이 비난을 받을 정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그 여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형편없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절대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특별하게 쓸만한 인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반대의 뜻에서 두드러지는 일도 절대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내가 안심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 내가 그 여자를 그야말로 병이 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널리 알려져서 두세 명의 감식꾼들, 즉 무섭게 부지런히 그 여자의 일을 전해주는 패들이 벌써 그것을 간파하고 있다. 혹은 적어도 간파한 듯한 신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등장하여 어째서 내가 그 조그마한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붙이려고 작정하는가? 언제면 내가 그녀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짓을 중단하고 인간다운 분별력과 소박한 동정심을 갖게 될 것인가? 하고 세상 사람들이 묻는다면 적절한 답을 하긴 어려울 것이다. 한때 자신은 그 병의 징조를 그다지 믿지 않는다고 고백해도 될까? 그렇게 하여 하나의 죄를 모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몹시 비열한 방식으로 책망한다는 불쾌한 인상을 불러일으켜도 괜찮을까? 하물며 진짜 병에 걸렸다고 해도 그녀는 나에게 생판남이고 우리들의 관계는 다만 그 여자에 의해서만 형성된 것일 뿐이다. 모든 것은 그 여자의 편에서 보아 존재할 뿐이므로 동정을 갖지 않는다느니 하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할 생각은 없다.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런 일을 문제 삼을 정도까지 사람들은 남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허약하고 병든 여인에 관하여 내가 준 대답을 다만 기록할 뿐이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그다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 밖에 어떤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연애 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머리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아무래도 나를 방해한다. 그러한 관계가 없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명백하며 만일 존재한다면 도리어 내 편에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내가 그녀의 매력 때문에 끊임없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 판단력의 날카로움이나 물릴 줄 모르는 추구력에서 저 조그마한 여자를 어쨌든 칭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 쪽에서는 나에게 호의적인 관계의 징표는 어떻든 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그 여자는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다. 거기에 나의 마지막 희망이 걸려 있다. 나와의 그러한 관계를 믿도록 한다면 그 여자의 작전 계획에 형편이 좋은 경우가 있더라도 그 여자는 결코 그것을 실행할 정도로 자신을 잊어버리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전혀 둔감한 세상 사람들은 끝내 자신들의 선입견을 버리지 않고 언제나 나와는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나에게 남겨진 과제는 세상 사람들이 간섭하기 전에 빨리 저 조그만 여자의 분노를 제거한다는 따위의 생각은 할 수 없으므로 조금이라도 가라앉힐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개조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 나는 자신에게 곧잘 묻곤 했다. 도대체 현재의 나의 상태는 전혀 바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만족하는가? 자신을 어느 정도 바꾸려는 기도는 내가 그 필연성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저 여인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쳐도 가능한 일은 아닐까? 그리고 나는 솔직히 그것을 시도했다. 다소 고생도 하고 신경도 썼지만 오히려 내 마음에 들었으며 거의 유쾌할 정도였다. 얼마간의 변화가 생기고 남의 눈에도 그렇게 비치게 되었다. 그 여인에게 그것을 눈치채게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런 따위의 일은 나보다도 먼저 눈치를 채며 나의 속셈조차도 알아차려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성과는 오르지 않았다. 또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나에 관한 그 여자의 불만은 이제는 이미 내가 아는 그대로 근본적인 것이다. 어떻게 해봤댔자 그것을 제거할 수는 없다. 나라는 존재를 없애버린다 해도 되지 않는다. 가령 나의 자살이 전해졌다 하더라도 그 여자의 짜증은 끝이 없을 것이다. 저토록 예민한 여자가 이 일을 나처럼 간파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 사이를 회복시킬 가망성이 없다는 것, 또한 나의 무고함, 어떤 선의를 가지고도 나는 그 여자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지 않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물론 간파하고 있다고 해도 호전적인 성격이니까 싸움의 열정 속에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내 불행한 기질은 정상을 벗어난 사람에게 살짝 충고를 속삭이고 싶어지는 점에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코 서로를 이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이른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집을 나서면 나 때문에 야윈 그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불만스러운 듯이 젖혀올라간 입술, 살피는 듯한, 그리고 살피기 전에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한 눈초리. 슬쩍 한 번만 보면 아무리 순식간이라도 모두 알아차리고 만다. 소녀 같은 볼에 일그러지는 쓰디쓴 미소. 한탄하듯 하늘을 올려다보고 허리에 두 손을 대고 몸을 고추 세우며 이윽고 분노 때문에 창백해져서 떨고 있는 모습을. 얼마 전 나는 정말 처음으로 한 친구에게 이 문제를 얼마간 비쳤다. 말이 난 김에 가볍게 두세 마디로 실제보다 줄여서 단순히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친구는 건성으로 듣지 않고 그렇기는커녕 스스로 문제의 의미를 부여했으며 이야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기묘한 것은 그런 태도를 취한 친구가 결정적인 점에서는 문제를 과소평가하여 어디 여행을 하고 오면 어떻겠냐고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보다 더 뭘 이해한 충고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너무나 간단해서 잘 보면 누구든지 알아차릴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여행을 떠나면 모든 것은 혹은 가장 중요한 점만이라도 처리가 될 정도로 간단하진 않다. 반대로 오히려 여행 같은 것은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가령 뭔가 계획에 따라야만 한다면 그것은 문제를 바깥 세상과는 아직 관계가 없는 범위에 머무르게 한다는 계획. 따라서 내가 지금 있는 곳에 차분히 있을 것. 이 문제에 의해서 눈에 띄일 변화는 어떤 것이라도 일으키지 말 것. 이것에 관해서는 아무와도 이야기를 주고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일들은 모두 위험한 비밀이어서가 아니라 극히 개인적인 일로 실체가 없는 문제이며 또 앞으로도 그러해야만 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친구의 말은 어쨌든 무익하진 않았다.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나의 근본적 견해를 강화해 주었다. 대체로 조금 자세히 생각하면 알 일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문제에 생긴 듯한 변화는 문제 자체의 변화는 아니고 나의 관점의 발전에 지나지 않는다. 단 그 관점이 한편으로는 침착해져서 남자다워지고 문제의 핵심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리 가벼운 것을 망정 끊임없이 마음에 받는 충격을 극복하기 어려운 영향으로 일종의 과민성을 띠어가고 있을 뿐인 것이다. 마지막 결말은 아무리 가까이 닥친 듯 보이더라도 오지 않을 전망이라고 생각하자 나는 문제에 대해 한층 냉정해졌다. 젊은 시절에는 결말의 때가 온 속도를 몹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저 조그만 여자 재판관이 나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언짢아져서 곁에 안락의자에 무너져 앉고 한쪽 손으로 팔걸이를 거머쥐고 다른 손을 코르셋에 걸쳐놓아 분노와 절망의 눈물을 뺨에 흘러내리게 하고 있을 때 드디어 결말의 때가 왔다. 나는 곧 책임을 추궁받기 위하여 소환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말도 책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여자는 자주 기분이 언짢아진다. 세상 사람은 모든 경우에 주목할 겨를을 갖지 못한다. 대간절 이렇게 세월이 지난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일까? 이러한 일이 어느 때에는 강하게, 어느 때에는 약하게 되풀이되어서 요컨대 그 총수가 증가할 뿐이다.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어정거리며 기회가 있을 법하다고 말참견을 하고 싶어 할 뿐이다. 그러나 기회를 잡기란 쉽지 않다. 이제까지 그들은 후각만을 믿고 있다. 후각이 있으면 그 임자를 몹시 분주하게 만들지만 다른 일에는 소용이 안 된다. 결국 늘 그런 식이었다. 언제나 저 한심한 게으름병이나 구경꾼이 있어서 뭔가 매우 교활한 방식으로 그중 잘 쓰는 것은 친척이라는 구실이지만 자기들끼리 들르는 까닭을 변명하고 언제나 눈을 번뜩이고 코를 킁킁거리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한 결과가 어떠냐 하면 그들이 여전히 그 근처에 서 있을 뿐인 것이다. 달라진 것은 내가 차차 그들을 분간할 줄 알게 되고 얼굴을 익혔을 뿐이다. 이제는 그들이 점점 사방으로부터 모여와서 문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그 바람에 자연히 결말이 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날 나는 이러한 일이 모두 전부터 내려온 그대로이며 결말의 도래와는 거의 관계가 없음을 알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최후의 결말 자체는 필시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아마도 그날은 오지 않겠지만 그런 날이 닥쳐와서 내가 되풀이 말하듯이 고난이 없는 세상 사람이 이 문제에 종사한다면 나는 확실히 심리적으로 상처 없이 풀려나오진 않겠지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리라. 즉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내 활개를 치고 지내왔으며 세상 사람을 신뢰하는 동시에
그들의 신뢰성도 얻고 있다. 그러니까 저 고민하고 있는 조그마한 여자. 말이 난 김에 말해두자면 만일 나 이외의 사람이라면 아마도 진작에 밤송이와 같은 존재라고 판단을 하고 세상을 위하여 전혀 소리도 내지 않고 구두발로 짓밟아 버렸을 테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세상 사람이 존경할 만한 일원으로서 나를 인정하고 있는 저 면허증에 조그마한 보기 흉한 장식 문자를 하나 덧붙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현대의 상황이며 따라서 내가 불안을 느낄 이유는 거의 없다. 해가 지남에 따라 내가 분하여진 것은 이 문제의 참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화나게 하며 설사 그 분노에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불안해지고 말하자면 육체적일 경우 마지막 결말을 방심하지 않고 엿보게 된다. 가령 결말이 온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말해 과히 믿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노년의 현상이다. 젊음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덮어 감싼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조차도 청춘의 마르는 일없는 힘의 샘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만다. 젊을 때는 다소 바라고 살피는 듯한 눈길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혀 눈치채이지 않고 자기 자신조차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늙어서 남는 것은 진짜 찌꺼기이다. 이는 모두 필연적인 것이며 갱신되는 것 없이 모든 것이 관찰된다.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들이 뭔가 바람찬 느낌을 주는 눈은 분명히 뭔가를 노리고 있는 눈이다. 그것을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타락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보나 문제는 늘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으며 그렇게 보는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만일 내가 이 조그만 문제를 두 손으로 덮어두면 한동안 저 여자가 아무리 떠들어도 세상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제까지의 생활을 조용히 지속할 수가 있을 것이다.